안녕하세요. 엉뚱한 시골 공방입니다. 오늘은 체리 과수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엉뚱한 시골 공방, 인생 이막을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 농사를 배우는 TV, 시골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TV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과수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전체적으로 옛날에 배밭으로 사용했던 과수원이었고요. 지목은 임야, 전, 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000여평 정도 되는 땅에 500평 정도는 채전밭으로 사용을 하고 500평 정도는 과수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각오로 트랙터를 임대해서 전부 싹 밀었습니다. 채전밭 부분부터 과수원 할 부지까지 모두 다 깨끗하게 밀어봤는데요. 광활한 그런 면적을 보였습니다. 1000여평 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넓고요. 지금 채전밭으로 사용하는 곳 제외하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의 폭은 약 한 40m, 50m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2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과수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수원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체리나무 묘목을 선정을 하고요. 그 묘목의 특성에 맞게 밭의 형질이라든가 아니면 배수 관련해서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체리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물빠짐입니다. 배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체리 과수원을 만드는데 우리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빨간색 멈춰야 될 것이 있죠. 멈춰야 되는 질척한 점토 성분의 토양,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고이게 되는 그런 땅이나 습한 땅은 체리 농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란불인데요. 비온 뒤 물이 고이는 토양은 대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안이 있어서 노란불인데요. 땅속에 유공관이라고 해가지고 구멍 뚫린 물을 흡수해서 배출할 수 있는 유공관이라고 있습니다. 유공관을 밭 전체에 뿌리 번식하는 그런 일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유공관을 묻으면 물 빠짐이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록불인데요. 이것은 밑에 유공관을 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심었을 때 체리 나무가 성장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땅을 얘기하는데요. 초록불은 마사토, 우리 산에 가면 바위돌이 많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모래보다 굵은 흙 있죠? 그런 걸 마사라고 하는데요. 마사토 성분이 있거나 배수가 잘 되는 곳은 두둑을 좀 올리고 그냥 심으셔도 체리나무는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리밭의 핵심은 물빠짐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체리 과수원 만들기 중간 점검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지를 결정했으면은 입지 부분에 기존에 어떤 농사를 지었든 간에 전체적으로 퇴비 살포하고 토양살충제 살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로타리 작업을 해서 평탄 작업을 해 놓고요. 구획을 정합니다. 구획을 정하고 그 구획에 따라서 그리고 묘목을 선정하는데 묘목에 따라서 구획을 심는 간격, 제식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식 간격을 잘 고려해서 구획을 나눕니다. 그리고 묘목을 준비합니다. 식재전 작업을 하고요. 묘목을 식재합니다. 그리고 묘목을 식재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방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높이로 고라니 울타리를 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초 작업 꼭 필요합니다. 체리 과수원 만들기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은 체리밭을 한번 꾸며 볼 텐데요. 체리 나무를 2년생 접목으로 대목 좋은 걸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구덩이를 먼저 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골라 놓은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지난 겨울까지는 풀이 없어서 로타리 친 자리가 아주 깔끔하고 좋다, 이렇게 그냥 땅만 보고 즐거워하다가 봄이 되기 시작하니까 웬갖 잡풀들이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고 경계 부분에 있는 대나무 밭에서 또 대뿌리가 또 번식을 해서 죽순이 우후죽순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온 땅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초 작업을 하고 나무 식재를 시작을 하는데, 땅 파는데 그 땅 팔 때부터 이제 이게 체리 나무 과수원에 적합한 땅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땅에 제가 과수원으로 꾸미는 땅은 돌과 그 모래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되게 많은데요, 큰 돌들은 다 골라내야 됩니다. 큰 돌들은 뿌리 성장에 굉장히 큰 방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큰 돌들은 다 골라내시고요. 그 잔돌 같은 경우에는 배수에 관련돼서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성장하는 묘목 단계에 있어서는 그 주변에 작은 돌까지도 다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렇게 심는 것도 심는 거지만 그 제식 간격, 그리고 그게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의 그 폭이, 이런 그 나무의 크기,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땅 파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자, 설계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심는 부위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랑이라고 하죠. 고랑 부분과 일랑 부분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요. 일랑 부분은 파란색 줄, 그래서 일랑 부분에 저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이 나무를 심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렬로 쭉 심게 되고요. 그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은 4m, 5m 요 정도 간격으로 심게 됩니다. 그렇게 심게 되고 그러면 성장을 할 때도 가지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성장을 해서도 충분히 체리나무에 그 성장에 지장이 없는 정도 수준으로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묘목은 2년생이고요. 2년생 묘목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원 뿌리들이 이렇게 많으면 성장하는데 도움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잔 가지들을 제거하고 오래 묵은 뿌리들은 꼭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라진 상태에서 여기 대목이 있고요. 이제 접목한 부분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됩니다. 부드러운 흙으로 돌들은 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무는 꼭 반드시 꽉 밟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안 밟아주게 되면 뿌리와 뿌리 사이에 활착이 공기가 들어가서 뿌리가 괴사를 말라 죽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물이 충분히 머금어서 이 뿌리에 공기가 없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나무 심기가 완료됩니다.
체리나무 심은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텃밭 저희 과수원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렇게 일을 하고 주말에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죽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잘 싹이 났습니다. 요쪽 건 2주차, 저쪽 절반은 1주차 이렇게 해서 체리 농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리 농장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